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4월 24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주의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가 각각 전분기에 비해 0.1%, 0.3% 상승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의 외부 충격의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장기의 기조를 이루는 물가를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6% 상승해 전문가의 예측치인 2.2%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2009년 3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호주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2에서 3%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음에 따라 투자자들은 호주 중앙은행인 호주준비은행이 5월 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 4.2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공개된 4월 금융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 둔화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확실해진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진 결과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중앙은행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의 감소를 통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글렌 스티븐스 RBA 총재는 최근 낮은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차입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길 것이며 이는 통화 강세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보여 공식적인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래로 두 번째 침체기입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올 1분기 중 스페인 경제의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마이너스 0.3%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2011년 1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5%로 예상했습니다. 공식적인 GDP 성장률 수치는 오는 30일에 공개됩니다. 스페인 정부가 부실부동산 자산으로 인해 엄청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권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스페인의 어떤 은행도 독자적으로 부실부동산 자산을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동으로 합작사를 설립한 뒤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로 넘기고 은행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충당금을 설정한 가치보다 내려갈 경우 손실을 계상하고 보유한 부실부동산 자산을 시장 가격에 이 배드뱅크로 넘길 계획입니다. 배드뱅크는 독자적인 자산관리가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한 신뢰 회복과 대규모 부동산 손실에 따른 정부 자금 조달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4%에 이르는 최대 500억 유로 규모의 충당금을 은행권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으로 스페인이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내 3대 은행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부동산에 대해 70억 유로의 충당금을 쌓기로 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스페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시장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으나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연립정문의 긴축 예산 합의 도출에 실패한 책임을 마르크 리테 네덜란드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리테 총리는 베아트릭스 여왕을 만나 자신과 내각이 긴축 예산 합의 불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여왕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베아트릭스 여왕은 리테 총리에게 당분간 과도 정부와 협력해 국정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테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자유당과 기독교 민주당 등과 1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 감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총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리테 총리는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새 총선 시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연정 내에서 140억 유로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해 마르크 리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가 이로 인해 기준 재정 규율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 신용 등급은 강등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네덜란드 정치권이 연말까지 계속 불안하다면 이런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해 연말까지는 등급 강등이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지표로 소비자 지출의 선행 지표이며 경제 활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985년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삼아 표시합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됩니다. 한 달간 판매된 신규 주택의 연간 환산 수치로 높게 발표될수록 부동산 시장의 개선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밤 10시에 발표되는 K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역시 2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을 지수화한 지표로 주택시장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는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할 지표입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에는 영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영국의 GDP는 한 달 단위로 예비, 수정, 최종치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잠정치가 바로 예비치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생성되는 재화와 용액의 총가치 변화율로 경제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파운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일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의 핵심 내구재 주문 건수가 발표됩니다. 교통수단을 제외한 제조업자가 주문한 신규 내구재의 총액 변화율로 제조업자들이 내구재 주문을 늘린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